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참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은 작정이라도 한 사람들처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정치 공세를 벌이는 게 총선 다가오고 있고 이재명이가 조금만 지나면 뭐 나가리가 될 게 뻔하다 보니까 다음 체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뭐 윤석열 정부를 흔드는 것이다. 그 목적이 우리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그렇게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피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은 저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런 식의 정치 공세를 하나라는 질문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제 그 공격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검찰의 특활비 문제가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그리고 검찰총장이었을 때 딱 그 시기만 겹치게끔 검찰에 이제 특활비를 공개하라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맞받아칠 수 있습니다. 일단 첫째, 당시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누구였냐?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랑 그다음에 박범계였습니다. 특활비 문제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죠.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한테 우리가 그냥 물어보면 끝나는 문제인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또 반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활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누군데? 김정숙, 이 여자가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숙이 정말로 특활비를 가지고 옷을 산 게 맞는지, 그리고 또 뭐 구두가 됐거나 장신구가 됐거나 그런 것들을 특활비로 산 게 맞는지, 맞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돈을 썼는지 그런 것들을 낱낱이 공개하라. 이렇게 우리가 맞받아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방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이거를 안 맞받아치고 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검찰의 특활비를 감히 언급하면은 우리가 김정수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뭐 잡기 그냥 뭐 쫓아내듯이 바로 그냥 쫓아내 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얘기를 안 꺼내고 있습니다만 뭐 어쨌거나 김정수 얘기만 꺼내면 금방 우리가 끝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좋다 이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처럼 과거 정부에 있었던 일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그 일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정쟁의 도구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를 가지고 이 프레임을 새로 짤 수 있겠습니까? 많죠.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 거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여적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바로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USB를 넘긴 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파헤쳐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 USB에 대해 가지고 탈북자가 증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탈북자의 증언을 다 믿을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지 좀 따져보겠고요. 그리고 둘째 이 USB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왜 공개할 수 있냐? 이게 지금 통일부에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통일부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 USB를 공개를 안 하겠다라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까지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USB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그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던 파일을 통해 가지고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이런 식의 파일들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충분히 뭐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원전과 관련돼 있는 그런 식의 파일들이 USB에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산업부가 실토를 했죠. 북한 내 원전 건설이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이다라는 식으로 문건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 문건의 내용을 보니까 북한 내 원전을 건설하는 거 그리고 DMZ에 건설하는 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통해서 전력을 송전하겠다. 이 세 가지 방안을 당시 이제 산업부가 고민을 했었던 것인데 여기서 제가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원전을 건설한다라고 한다면 그걸로부터 발생하는 핵 연료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처리하는 방안에 산업부가 뭐라고 해요? IAEA 감시를 통해 가지고 북한 내 처분하든지 남한 내 처분하든지 제3국에 반출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아시죠? 후쿠시마 처리수를 방류하는 거를 가지고 저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작 지들은 북한을 위해서 뭐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IAEA 감시를 통해서 남한 내 대한민국 내 처분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선 또 기가 막힌 게 뭡니까? 백지화가 됐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를 재개시켜가지고 전력을 생산해 북한에 송전하겠다라는 것인데
있는데 북한에 우리가 전력을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충분히 뭐 할 수가 있다. 이미 폐쇄가 되다시피 했던 3, 4호기를 재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탈북자가 다음 같은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형편없이 째째한 놈이네. 요 얘기가 김정은이가 한 얘기라는 것인데 행복의 원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월성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면서 북한의 원자력 발전을 위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료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뭡니까? 최소한 3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그중 일부를 줬다라고 지금 탈북자가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기까지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북한에서 송이버섯을 우리나라한테 보내줬고 그 답례로 우리가 귤을 보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귤을 보내는 거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시에도 지적이 됐던 내용이 어떤 게 있었냐? 군용기로 2만 박스 이상의 귤을 대규모로 보내면서 아무런 세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더 보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만 박스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지금 귤을 갖다가 군용기를 통해서 보냈는데 세관 절차를 거치지 않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추가적으로 들어갔는지 알 길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때 지금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바로 저때 돈을 실어가지고 같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게 가능할 법하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이미 DJ 때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북한에다가 남북 정상회담을 대가로 해가지고 돈을 보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서 연설하는 대가로 김정은한테 10억 달러를 주기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3억 달러밖에 안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광복절 축사를 할 때 문재인이가 축사를 할 때 김정은이 그거를 보고서 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삶은 소대가리라는 말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연설해주는 대가로 연설을 그렇게 받아주는 대가로 10억 달러를 주기로 해놓고서는 3억 달러밖에 안 줬기 때문에 삶은 소대가리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MB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고록을 통해 가지고 MB 정권 때 이제 그 5번이나 남북 정상회담이 무산이 됐었는데 그렇게 무산이 됐던 배경으로 MB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북한에서 지원금을 요구했고 그거를 거절했기 때문이다라고 회고록에 담겨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문재인한테도 그런 식의 요구를 하고도 남겠죠. 그렇죠? 보수 정권한테 그런 요구를 했으면 문재인한테는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귤박스를 보낼 때 무슨 뭐 1,000만 달러가 올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250만 원 달러밖에 안 와가지고 이 자식 형편없이 째째한 놈이네 라고 하는 말까지도 김정은이가 문재인한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탈북자의 증언입니다만 그 시기가 됐거나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 이제 내용이 됐거나 굉장히 저는 신빙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문재인이가 어쨌거나 USB를 넘긴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USB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권에 부역했던 인간들이 입장이 다르고 말이 다르다 보니까 더 우리가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윤건영이가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올해에도 해명을 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 지난 문재인 정부 말에 국회에서 이인영 전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원전에 원자도 없다, 장담한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김의겸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발전소와 관련된 사안이 담겨있다라고 분명히 김의겸이 얘기를 했거든요. 쥐들끼리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원전에 원자도 없다라고 하고 김의겸이 같은 경우는 담겨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윤건영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 USB가 지금도 윤석열 정부 통일부에 고스란히 그대로 다 있다. 그러니까 공개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가 USB를 김정은한테 줬어요. 그런데 김정은한테는 줬던 USB랑 똑같은 USB가 통일부에 있다라고 누가 도대체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순 여사의 옷 문제 그거 같은 경우도 감추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 기록관에 똑바로 안 보냈던 게 문재인 정부였는데 김정은한테 넘겼던 USB랑 지금 통일부에 있는 USB가 똑같은 USB라고 누가 도대체 그거를 순수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냐고요. 아무도 그렇게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일부에 지금 그러면 USB가 남아있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USB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국방 등 국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건영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런 얘기도 안 들어가 있다. 그냥 뭐 북한의 의례적인 그냥 뭐 경제 발전을 위한 그런 식의 얘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왜 도대체 통일부가 국방과 국익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해당 USB를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누가 보든지 간에 윤건영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단순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에도 피해를 줄 수 있고 국익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원전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방과 관련된 자료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지금이 과거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정치적인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습니다. 저쪽에서 계속 그렇게 특활비 문제를 꺼내면은 우리는 김정숙만 꺼내면 되는 거예요. 좀 꺼내기가 힘들죠. 덩치가 크다 보니까 뭐 주문해서 꺼내기가 힘들긴 합니다만 김정숙 꺼내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금 뭐 특활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2017년도부터 2019년도 문재인이가 북한에 넘겨줬다라고 하는 USB, 그 USB만 통일부에 지금 있으니까 뭔지를 공개를 한다면은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민주당을 입을 다물게 만들고도 남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